요즘도 직접 스타일링을 하니? 없는 게 없더라고. 야, 그러네. 봄, 여름, 가을, 겨울, 저거 겉옷속옷. 괜찮네? 그래서 오늘 한참 들어야 돼. 내가 나는 무릎 보호대를 해야 되겠어. 아, 그래? 보호대 하고 걸을래. 아유, 이거 준비 잘해왔다, 너. 그렇지, 좋지. 자, 이 보호대를 차면은 도와줄게. 무릎하기 든든해요. 하루 종일 걸어도. 이게 보통 힘든 게 아니거든요. 많이 걷게 되면은 아무리 저녁에 또 억적지근하고 무리가 갈 것 같으니까 보호대를 이렇게 하면은 힘이 덜 가죠. 집중적으로 여기에 충격이 가는 걸 좀 방지해 주니까 편한 것 같아요. 너무 오래 차도 그렇지만 그러니까 간헐적으로 필요할 때만 그다음 반드시 풀고. 예, 유전하게 되니까. 맞습니다. 이제 일로 가보자. 그래. 저기 일로 와봐봐. 근데 저런 데서 찾으면 보석 같은 게 나옵니다. 있죠. 득템이죠. 진짜 좋은데? 틴데 스카프처럼 변하는 거구나. 색깔이 아주 예쁘다. 특이하다. 그치? 근데 보는 눈이 있으면 네. 은 정말로 좋은 옷을 많이 가지고 오실 것 같아요. 색깔이 너 이 너무 색깔 예쁜데? 좋아하지? 한번 봐봐. 진짜 많아. 저렇게 돌아다니면 운동도 돼요. 사장님, 우리 이거 무게 달아주세요. 궁금하다. 저 정도 무게면 코트까지. 코트를 사서 지금. 야, 이쪽은 호피. 얼마? 86,500원이요. 야, 진짜 싼 거 아니에요? 겉옷까지 샀는데. 니트 하나에. 코트가 하나가 아니잖아. 광희도 여기 되게 많이 가요. 광희 씨. 네, 광희 씨도 여기 많이 간다고 아, 했어요. 광희도요? 네. 세상에 치마 하나 값도 안 나오네. 어마하다. 와. 너무 좋아하신다. 나올 때 더 기분이 좋아져. 네, 많이 파세요. 네. 야. 배고프지? 배고프다. 많이 돌아다녔더니. 그러니까 쇼핑하는 것도 이거 노동이야. 쉬운 거 맞아. 아니야. 진짜 그래. 오늘 저녁은 뭘까요? 아, 불고기, 소고기. 역시 뭐. 기력 보충에 또 소고기만한 게 없습니다. 아유, 너무너무 맛있다, 얘. 배고팠다 먹으니까 너무 맛있네. 이제 일주일에 2번은 그냥 꼭 먹으려고 해. 강제로. 좀 많이 먹어줘야 되는데 철분이 많아서. 그래. 네, 선생님. 근데 철분이 많이 들은 소고기가 정말로 관절에 좋은 건가요? 네, 그 부분은 조금 이따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세월이 흐르니까 살아온 날이 살 날보다는 좀 많아진 것 같다, 그치? 그 연살은 전혀 안 보이시는데. 우리 동기생들 모여가지고서 워크숍 했던 것도 생각나고. 너 보면은 우리 어렸을 때 그 얼굴로 보여. 나이 온 게 전혀 느껴지지 않고 그냥 우리 만나고. 나도 언니 그래. 그대로야. 우리끼리 서로 위로해야지. 청춘이야, 청춘 우리는. 우리 오늘 돌아다니면서 이 관절에 물이 많이 갔잖아. 관절 보호에 도움이 되는 내가 먹고 있는 관절 도우미. 네. 자, 자, 오늘도 관절 많이 쓰셨기 때문에. 뭘 나눠 드시는 걸까요? 콘드로이친이에요. 저 같은 경우는 관절염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염증을 잡아주는 데 도움이 된다고 또 우리 몸에도 굉장히 잘 맞는다고 지인이 추천을 해줘서 먹게 됐어요. 건강관리, 관절관리 더 잘해가지고 좋은 연기 오래도록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이종남 씨의 관절 건강 루틴 함께 살펴봤습니다. 과연 배우 이종남 씨의 점수는 몇 점이나 나왔을지 루틴 점수를 공개합니다. 오, 오. 서재걸 선생님이 85점, 김보민 선생님 80점 주셨습니다. 괜찮은 점수예요. 네. 예, 저는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크게 눈에 거슬리진 않았는데 한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까 전에 철분이 많으니까 관절에도 좋은 거 아니에요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런데 문제는요, 철분을 너무 과량으로 섭취하게 되면은 철분 자체가 염증을 일으키게 돼요. 과도한 철분은. 자, 성인 같은 경우에는 하루 권장 철분 섭취량이 남자는 7.5mg이에요. 이 완경기 여성 같은 경우에는 약 6mg 정도 됩니다. 그런데 소고기 100g당 철분 함유량이 2.6mg이나 돼요. 오. 그러니까 한 200~300g 정도 그냥 1인분 먹으면 하루 섭취 철분량을 그냥 훌쩍 넘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네요. 관절염이 있는 분이라면은 이 적색 고기보다는 닭고기나 생선류와 같은 하얀색 고기, 흰색 고기를 드시는 것을 조금 더 추천드립니다. 네, 서재걸 선생님은 이종남 씨의 루틴 어떻게 보셨나요?
네, 뭐 저는 전반적으로 아주 잘하고 계신다. 예, 그렇게 생각을 했고, 다만 이제 그 무지외반증 교정할 수 있게끔 안 하면 관절염이 계속 악화될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은 치료를 잘 받으셔야 되겠다 생각했고요. 특히 저는 소연골 콘드로이친 챙겨 드시는 루틴을 인상 깊게 봤습니다. 우리 관절 속의 연골이 콘드로이친을 포함해서 히알루론산, 케라틴, 황산 등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중에 콘드로이친은 무려 연골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중요한 성분이니까 연골의 손상을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콘드로이친은 히알루론산하고 케라틴 황산보다 연골 결합력이 무려 4배에서 5배 가량 높을 뿐만 아니라 외부의 충격으로 관절에 가해지는 자극을 흡수하고 뼈와 뼈가 움직일 때 연골이 부드럽게 좀 맞물릴 수 있도록 하는 윤활제 역할까지 합니다. 네, 어떻게 보면 결국 관절 건강의 핵심은 내 몸에 있는 콘드로이친을 어떻게 잘 지키느냐 여기에 달려 있을 수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네, 너무나 당연하지만 슬픈 사실은 노화와 함께 나이가 들수록 콘드로이친이 이 몸속에서 점차 감소한다는 거죠. 그래서 40대가 되면은 20대의 절반, 그리고 60대가 되면은 신생아 때랑 비교해서 무려 82%가 줄어든다라고 해요. 그럼 거의 남아있는 게 없다라는 거죠. 이 콘드로이친이 감소하게 되면은 당연히 연골의 구성 성분이기 때문에 연골의 구조가 변성이 되고 노화가 훨씬 더 촉진이 되게 되는 거죠. 네. 네, 콘드로이친 감소가 얼마나 무서운 건지 간단한 실험을 통해서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콘드로이친이 풍부하게 들어간 뼈라고 한번 보여드려 보겠습니다. 연골이 잘 감싸고 있네요. 네, 이제 관절이 이렇게 움직일 때 어허. 스펀지처럼 쿠션 역할을 해서 마찰이 생겨도 별 이상이 없죠. 예. 예, 그러면은 우리는 아프다 소리 안 하고 아주 잘 쓸 수 있죠. 우리 이렇게도 하고 아주 있으니까. 부드럽습니다. 부드럽죠. 근데 콘드로이친이 만약에 부족한 연골의 경우에는 뼈끼리 마찰을 하게 되면 아유, 가루 떨어진다. 네, 이제 가루가 이렇게 떨어지고 네. 막 부서지네요. 네, 또 하필 연골이 그럼 아유, 안 다를 돼, 거 안 돼. 아니야 저렇게 예, 되면은. 이렇게 닳게 되면 뼈가 갈리면서 관절 통증이 악화되고 연골은 계속 마모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 근데 진짜 이거 저희 엄마도 그렇고 저희 시어머니도 엄청 아프다고 하시더라고요, 이게. 근데 보기만 해도 막 제 관절이 닳아 없어지는 것 같이. 근데 저런 최악의 상황을 막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좋은가요? 네, 그래서 저희가 계속 이 콘드로이친을 강조해 드리는 거거든요. 이 콘드로이친이 관절 사이의 간격을 일정하게 유지하도록 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관절 사이의 간격이 일정하게 유지가 되면은 이게 맞닿지가 않으니까 일단 연골에 손상이 적게 되고 또 맞닿아가지고 자꾸만 자극이 되면 여기서 염증이 생기거든요. 염증의 가능성도 좀 줄여주는 거죠. 실제로 2년간 콘드로이친을 섭취한 실험에서 콘드로이친을 섭취한 그룹은 관절 사이 평균 간격이 일정하게 유지가 되었고 또 최소 간격 또한 유의하게 증가한 반면 대조군은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저희가 그동안 프리한 닥터에서 콘드로이친에 대해서 참 여러 번 다뤘잖아요. 이게 자주 강조하시는 이유가 있는 것 같네요. 네, 이미 북미와 유럽에서는 40여 년 이상 관절 연골 건강의 핵심 원료로 콘드로이친을 연구해 왔고요. 국제 골관절염 학회와 유럽 류마티즘 학회는 물론 미국 국립보건원과 국내 식약처에서도 콘드로이친을 기능성 원료로 인정하고 있을 정도로 콘드로이친의 공신력은 널리 알려져 있죠. 네, 그중에서도 이종남 씨께서 섭취하신 이 소연골 콘드로이친에 대해서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관절 통증 환자에게 소연골 콘드로이친을 3개월가량 섭취시켰더니 섭취 2주 만에 관절 통증이 유의미하게 줄어들었고 3개월 후에는 통증이 대조군 대비 약 45%나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네, 근데 소라고 하면 옛날부터 귀하고 힘센 동물로 알려져 있잖아요. 그래서 관절을 튼튼하게 하는데 소 연골이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뭐 그리고 이제 뭐 멀리 보면 사람과 같은 포유류잖아요. 그래서 인체와 조금 더 유사하지 않을까라는 뭐 짐작은 되는데 특별히 이 소에서 나온 콘드로이친을 추천하시는 데 이유가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육지에서 생활하는 소는 인간의 콘드로이친 구조와 점탄성이 유사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실제 실험을 통해서 소 연골 콘드로이친의 혈중 최고 농도 도달 시간을 확인해 봤더니 어류에서 추출한 콘드로이친보다 약 4배 빠르게 도착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이게 어느 정도냐면 섭취한 소연골 콘드로이친이 혈장 내까지 도달하는데 단 2.4시간 정도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네. 또 하나, 이 연골에는 혈관이 아까 전에 없어서 연골을 한번 닳으면 이게 재생이 불가능하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어찌됐든 이 연골도 유지는 돼야 되기 때문에 어디선가 영양분을 공급을 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이 혈관이 없는 연골에 영양분을 공급하는 역할을 하는 게 이 관절 속의 활액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런데 이 콘드로이친이 활액의 증가와 흡수를 돕는 역할도 같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콘드로이친을 먹을 때는요, 우리 몸에 얼마나 잘 흡수가 되는지도 상당히 중요한 건데요. 제가 소연골 콘드로이친의 흡수력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간단한 실험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자, 템퍼럴 관절뼈, 스펀지를 연골이라고 한번 가정해 볼게요. 자, 우리 뼈는요, 하루에도 수천 번씩 움직이면서 이 연골을 압박을 합니다. 예, 예. 이게 연골이 압박을 받아서 연골 내에서 활액이 이렇게 나오는 게 보이시죠? 오, 네. 그런데 뼈의 압박이 사라지면은 다시 영양분이 들은 활액이 연골로 흡수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활액이 충분한 연골이 스펀지 역할만 잘해줘도 관절에 자극이 훨씬 덜 갈 것 같아요. 소연골 콘드로이친 이걸 꼭 기억을 해야겠네요.